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최근에 저희 채널에 뭐 좀 다양한 마음이 아픈 댓글들 좀 많이 달아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아마 채권을 들어가셔서 좀 단기적으로 금리가 떴기 때문에 손실을 보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반응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그런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썸네일 주제보다는 조금은 저희 콘텐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차곡차곡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채널에서 나오는 발행되고 있는 전체 내용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직전 시간에 지난 1년 동안의 큰 그림에서 어떤 중요한 변곡점마다 좀 말씀 좀 드린 건 뭐냐면은, 저희가 마쌤이 잘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채널 지속적으로 봤다고 하면 주요 변곡점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 사료가 되어서 제가 이제 그런 자료를 한번 지난 1년간의 리뷰 자료를 드렸다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댓글에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이 좀 저한테 좀 와닿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그걸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왼편에 보이는 거는 미국 국채금리고요. 오른편 보이는 거는 한국 국채금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채널 거의 한 2, 3년 전부터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투자하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라고 할 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어요. 한국 국채가 더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야 다를까 지금 지난 1년 반 동안, 한 1년 23년 1월 달부터 한 1년 8개월인데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10년 국채금리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어때요? 요 짙은 색깔인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최근 다시 이렇게 4.2까지 올랐죠. 이렇게 했는데, 반면에 한국 국채 금리를 볼게요. 한국 국채 금리는 보면은 큰 그림에서는 미국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해요? 보시면은 최근에도 한국 금리 거의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권에서 큰 그림 폭, 진폭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반면에 한국은 어때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오늘 본 주제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중장기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미국 국채보다 한국 국채가 좋습니다. 이건 뭐 클리어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요. 뭐 한국 원화가 약세로 가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한국 국채는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야 또 다를까 최근에 또 한국 경제 좀 전반적인 또 전망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 2년 전부터 드리는 이 전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미국보다는 한국이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8월 중순, 9월 중순까지 한 3.6% 후반대 3.8% 레인지에서 움직이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4.3에서 4.1 정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 그러면은 현재 4.3까지 왔던 것 영향으로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3.7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오히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노동시장 침체 우려감이 과하게 반영된 거니까, 결국 실업률이 한 4.1까지 떨어지면 오히려 이제 시장 금리도 일정 부분 회복될 거라고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촬영한 시점마다 조금 편차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10월 들면서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할 확률이 이제 거기에 이제 합쳐지면서 제가 예상했던 밴드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다 라는 걸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한 달간의 미국 국채금리 미국 10년으로 보시면, 최근 한 달간의 미국 국채금리 보시면요, 대충 한 50bp에서 40bp 정도 다 금리가 떴던 반면에, 한국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금리나 장기금리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최근 한 달간에 3bp, 5bp 올렸어요. 즉
단기적으로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도 좀 올라가지만은 거의 영향이 없는 국면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별 채권 투자하시는 분 입장이면 저는 한국 국채를 여전히 강추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 보다 한국의 절대금리가 낮기 때문에 더 매력이 낮지 않냐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한국 제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것도 요번 이벤트, 그러니까 8월 중순, 8월 말부터 10월 지금 오늘 촬영 일자가 10월 말 정도 돼 가는데 이 상황에서 전개되는 것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금리가 여기 있죠. 금리가 이렇게 한 70bp 정도 뜬 반면에 한국은 거의 금리가 살짝 올라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전에도 한국이 좋았고요. 앞으로도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미국 채권보다는 한국 채권이 좋습니다. 자, 제가 한국 국채가 좋다고 하고 미국 국채는 미국 국채보다 한국 국채 좋다는 건데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요. 중장기적으로 얘기하면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매력적입니다. 부연 설명을 안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본다는 거는 단기 트레이딩하는 관점이잖아요. 단기 트레이딩하는 관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 채권보다는 미국 채권이 더 매력적인 레벨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단기적으로 매매 관점에서는 미국이 최근에 급반등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트레이딩 할 룸이 좀 더 많아진 거고 반면 중장기적으로 국채를 보유나 또 중장기적으로 1년 이상 보고 투자하는 게임을 한다고 하면 미국보다 한국이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최근에 이제 상당수 구독자들이 미국 채권 ETF를 투자를 하셔서 좀 손실이 크시고 그거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약간은 패닉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 워낙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유튜버나 또는 여러 기사들이 금리가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미 손실 났던 분들이 굉장히 약간 패닉에 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답일 수는 없지만은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기 마쌤의 개인적 비유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제가 김현 교수님이나 뭐 다른 분들처럼 제 이코노미스트, 홍 박사님처럼 이코노미스트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해외 시장을 오래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전공은 뭐냐면 해외의 다양한 전문가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전문가의 객관적 시선을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뷰가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뷰를 제가 제 나름대로 소화해서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국면별로 말씀드렸던 게 우연찮게 제가 맞춘 게 아니라 제가 나름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의 결과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도 그 이전과 동일하게 굉장히 많은 해외 레포트를 제가 금년 뜨는 걸 나름 스터디해서 좀 정리해서 드리는 거니까 조금은 객관성 있는 자료라고 보시고 좀 한번 얘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여기 볼까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저 나름 열심히 운동합니다. 아침 6시 5km 조깅하거든요. 5km 조깅하는데 오늘은 좀 바깥에 보통의 경우는 야외를 뛰는데 오늘 야외를 못 뛰었어요. 좀 생각해서 그래서 트레이드밀에서 했는데 뛰면서 아침 뉴스를 보니까 지금 보니까 현재 트럼프와 해리슨의 어떤 선거 당선 확률이 5대5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일반 여론조사고요. 미국 월가에서는 거의 100% 지금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투자를 벳이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시면은 9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원래 9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정치 사이트인데 한 50%인데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서 한 현재는 60% 이상 정치적 폴리마켓이라는 이제 유명한 여기 정치 베팅 사이트인데 최근에 한 60% 이상 되면서 10월달 들면서 트럼프가 이기는 쪽으로 벳이 확 들어가고 있는 중이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시장이 있죠. 시장이라는 게 최근에 주식시장도 그렇고 미국 국채 금리도 그렇고 그리고 통화시장도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원화가 많이 약세로 가죠. 왜 그럴까요? 그 트럼프 때문입니다. 뭐 제가
다음 시간에 요 통화 관련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현재 미국 대선이 아직 시행도 안 됐음에 불구하고 어떤 자산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이기는 걸 딱 상정해서 가격이 쫙 다 반영 거의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제 느낌상은 현재 트럼프가 이기는 거 관련해서 어떤 반영되어야 될 거에 한 8, 90%는 이미 거의 다 반영된 값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 자료에 그냥 영어로 딱 보시면 돼요. 이 헤드라인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볼게요. Markets pricing in Trump's election victory. 트럼프가 이기는 거에 이미 시장이 쫙 가격이 다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요거는 여기 검정 색깔은 요 검정 색깔은 뭐냐면은 해리슨과 트럼프의 어떤 격차, 지지도 격차 차이인데 최근에 보면 이 격차가 여기 보시면요, 요 격차인데 여기 아래쪽으로 가면 해리슨이 격차가 더 이기는 확률이 더 커지는 게임인 거고 여기 0 위로 가면다는 거는 격차가 지금 격차 30까지 갔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완전 이긴 쪽으로 배시 시간이 쫙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 여기 보시면은 10월 말부터 이렇게 검정색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가 해리슨의 이기는 쪽에 배시 쫙 가면서 여기 보면은 여기 미국 국채 금리도 최근에 같이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특히나 요 최근에 금리 더 올라간 연유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워,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지금 채권 금리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서운 분들의 공통적인 아마 그건 그럴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은 감세도 엄청나게 하고 관세도 엄청나게 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보니까 또 트럼프 이겼을 때 보니까 트럼프 이긴 한 달 이후에 미국 국채 금리가 한 80bp 떴거든요. 야, 그런 걸 보니까 트럼프 이기면은 채권 박살나겠는데? 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가 이길 거라 생각해서 먼저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영된 거고 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멕시코 통화도 이렇게 이 숫자가 커질수록 멕시코 통화에 달러 대 멕시코 약세인데 지금 보면은 주요 통화들도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전 세계 주요 자산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력 트레이드입니다. 즉 트럼프가 이긴다는 거를 이미 상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에 다 배스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금리도 쫙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뭐 약간은 뭐 채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주요국 통화들이 다 약세로 가는 연유도 같이 그런 연유입니다. 예. 물론 이제 최근에 주요국 통화가 약세로 가는 거는 미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통화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제 주요국 통화 약세고 참고로 한국 통화 약세도 그 원인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잘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최근에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선반영 쫙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전 시간에 좀 말씀을 좀 살짝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자, 볼게요. 여기가 지금 여기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요즘 국채 금리인데 검정색 미국 국채 금리 요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되었을 때 요 당시에 미국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한 80bp 떴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된 직후에 이렇게 떴던 거고 반면 요번에 보시면 쫙 저점부터 본다고 하면 거의 한 지금 70bp 올라간 거거든요. 그죠? 저점부터는 70bp 올라갔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여기와 여기 차이 뭐죠? 여기는 뭐죠? 이제 영어로 보면은 요거는 애프터 리액션 선거 이후고 지금은 before입니다. 그죠? before.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사람 생각하는 거 옛날에 트럼프가 되면 직후에 이렇게 국채금리 뜨더라고 해서 지금 이걸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 그렇게 보시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앞에 내용을 조금 제가 너무 장글시가 많아서 이것도 설명하고 제가 다시 한번 요약 차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요거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2016년과 2024년 현재 보면은 일단은 그 당시에 2016년 같은 경우는 요 대선 전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걸 가능성이 높고 했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리스크가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막상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되니까 어떤 트럼프의 어떤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 80bp 정도 오히려 금리가
뜨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근데 반면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 거의 미국 월가에서는 에브리바디가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금리가 뜨겠네라고 해서 이미 시장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그 당시에 2016년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트럼프가 딱 되면서 금리가 폭등을 했던,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 부분 금리가 올라갔던 측면이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 전에 이런 부분들의 트럼프 어떤 요 금리 리스크가 상당 부분 이미 선반영 되어서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 물론 이제 이게 100% 됐냐 여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상은 뭐냐면 적어도 8, 90%는 이미 거의 다 고점,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들어온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 예상대로 트럼프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뭐 이때처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저희는 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리스크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레벨에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큰 차이는 이 당시에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기입니다. 그죠? 금리 인상기 이후에 한 2년 동안 금리 1을 인상을 했거든요. 반면 지금은 뭐다? 오히려 금리 인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2016년과 지금의 차이는 그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기대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한 이후에 한 80pp 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때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미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이길 기대를 기대해서 이미 선제적으로 이 트럼프가 이겼을 때 발생할 것들에 대한 선제적으로 거의 다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그때와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때는 연준이 금리가 인상기였고 요번엔 금리 인하기입니다. 그러면 2016년과 2020년의 차이는 그때와 달리 첫 번째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반영 상당 부분 되고 있다. 두 번째, 그때와 달리 현재는 금리 인하기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도널드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레벨에서 추가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단계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그 영향은 제한적일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정치적 이슈 때문에 금리 올라간 거는 단기적일 거고, 결국 중장기적 영향 미치는 거는 경제 펀더멘탈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이후에는 결국 미 연준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노동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다시 수렴할 거기 때문에 뭐 이전에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믿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는 굉장히 똑똑한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좀 금리 걱정을 너무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 좀 드린 게 뭐냐면은, 뭐 이런 말씀 드려야잖아요. 혹시나 뭐 우리가 그 다이먼 JP모간 회장 같은 분들도 뭐 좀 더 높아가 있을 거라고 말씀 좀 하시던데, 근데 트럼프는 이런 거죠. 자,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를 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런데 제가 보시면요, 요번 선거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유권자층을 보면은 지난 30년 동안은 베이비 부모가 미국 선거 그 유권자 중에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지난 30년 중에 처음으로 MZ 세대가 베이비 부모보다 더 많은 30년 처음 발생하는 선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부는 누가 갖고 있냐면 거의 다 베이비 부모들이 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 부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 올라가는 게 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 MZ 같은 경우는 자산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Z세대들의 현재 가장 큰 유권자인 MZ세대들이 현재 고금리가 가장 힘들다라고 최근에 서베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약달러거든요. 약달러, 제조붕입니다. 그러면 제조붕과 약달러라고 하면은 금리가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튼 제가 좀 긴 중장기 그림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 아무튼 최근에 어떤 시장 상황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돼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흉흉한 얘기, 채권 관련 흉흉한 얘기가 많은데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설령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 정도에 머무를 거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결국은 어떤 펀더멘탈에 수렴할 것이고, 또 트럼프의 성향상 중장기적으로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은 펼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아무튼 최근에 어떤 채권 투자 하시는 분들이 금리가 많이 올라서 좀 손실이 좀 있는 분들은 고통스러울 텐데 잘 이런 거 판단해서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신규로 투자하실 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참조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